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유시민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정당 기호는 4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진보당이 어떤 당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예전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저 유시민, 그리고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이재정,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천호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조준호,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가 함께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정책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탄압받으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조만간 반드시 탄압받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농민의 생존권과 서민복지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중소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꽃피우고 핵발전 위험을 제거하며 4대강을 살리는 평화정당, 녹색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무엇보다도 힘을 넣어서 파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노동자와 서민들이 쓸 돈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수가 안 살아나면 자영업 몰락을 막을 수 없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위축되면 일자리 안 생기고 경제가 침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수출만 지원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에 30조 원 쏟아부었고요. 무려 100조 원의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투자는 늘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은 내려갔고,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고, 자영업은 다 죽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자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을 금지하고 파견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익단체는 비정규직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비정규직 쓰거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주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현행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나아가 서민복지를 혁명적으로 확충해내겠습니다.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 반으로 낮추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하고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인 133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6살 미만 아동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하고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현행 수준 2배인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큰 병 걸려도 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 원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해서 식량주권 지키고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시장 공급 물량 20%로 높여서 전 월세가 막 뛰는 일을 막겠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율도 업종에 관계없이 1%로 낮춰야 됩니다. 가정의 통신비 부담도 국가가 개입해서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도 못하게 막고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 관행도 바로 잡아서 중소기업을 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수를 살리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 많이 들죠.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복지국가를 말하면서도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연간 10조 5천억의 추가 복지 재정만 제안했습니다. 이거 복지국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연간 30조 원 규모의 복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자 감세 처리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재원 대책을 일체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63조 원의 복지 재정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소득세, 과세 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 최고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세 전혀 늘지 않습니다. 또 연간 당기 순이익이 1천억 원 이상 되는 약 200개의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고 구간에 대해서 22%에서 30%로 대폭 올리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세금 부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연간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해야 되고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 정의를 꼭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이명박 대통령이 없앴는데 꼭 살려내겠습니다. 또 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주는 엄청난 특혜성 조세 감면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63조 원의 서민복지 재정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마련 대책을 가장 확실하게 제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정당 기호는 4번이지만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 12번 순번입니다. 제가 당선되려면 통합진보당이 20% 정당 득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4월 11일 후보에게 주는 표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찍으시고 정당에게 주는 한 표는 4번 통합진보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야권 연대로 정권 바꾸고 서민경제 살리라는 국민명령 받들기 위해서 저희는 민주통합당하고 지역구 후보를 다 단일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는 3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야권 단일 후보는 무려 140명이나 되죠. 우리 당 후보들은 국민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쓸쓸히 꿈을 접었습니다. 이 불균형을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쳐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기호 4번 통합진보당에게 정당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호소하니까 왜 민주당 안 하고 통합진보당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성공하게 하고 싶어서 통합진보당 선택했습니다. 이해찬 총리,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저를 아끼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저보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대통령 도전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통합진보당을 선택했지요. 그건 다른 것보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남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재벌 횡포,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 이런 거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고 간 부채입니다. 저라도 이 빚을 꼭 갚고 싶고 이 빚을 갚으려면 저 혼자서 못하고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일찍 출세를 했죠. 40대 국회의원 2번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뭐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그리고 서민의 벗이 되어줄 강력한 진보정당의 탄생을 정말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진보당에 비례순번 12번째를 해달라고 청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입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민정치를 꽃피우는 그런 날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기고 간 빚을 꼭 갚겠습니다. 누군가 이 빚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간절하게 저희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후보 투표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주시고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통합진보당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은 비판들 중에서 저희가 새겨들을 부분은 꼭 새겨 듣겠습니다. 때로 어떤 언론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게 있지도 않은 사실 부풀려서 이렇게 저희를 비난합니다. 야권연대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비난 속에서도 혹시라도 저희가 저희의 문화, 행동 양식, 정책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성실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꼭 기호 4번 통합진보당에게 여러분의 정당표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